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입니다. 네, 국제도시 인천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이시네요. 네, 신기합니다. 유세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건데,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천도 진행하다 보면은 저 뒤까지 꽉 차겠죠? 네. 건강들은 괜찮으십니까?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재명의 사이다가 나왔구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경제를 위한 사이다 누굽니까? 우리 민생을 위한 사이다 누굽니까? 여러분을 위해 삶을 바꿔줄 대통령 후보 누굴까요? 네, 그런 마음으로 3월 9일까지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님 모신 지가 오늘로 111일째가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저희 후보님 오시기 전까지 몇 가지 좀 맞춰보고 우리 또 시민 찬조연설이 있어요. 시민 찬조연설 함께 들어볼 텐데 제가 여러분께 요청을 딱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을 위한 연호 하면은 이재명 평소 하던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재명을 위한 연호 시작! 이재명! 다시 한 번! 이재명! 자, 기본은 3번을 하는 거예요. 기본은 3번 하는 거고 제가 계속해서라고 말씀드리면 계속 연호를 하시면 됩니다. 흥인하면 그냥 계속 하셔도 돼요. 후보 연설 중에는 3번씩만 해주시고 흥인하면 한 번 정도만 더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따가 저희 오늘 후보님 등장곡이 질풍가도인가요? 질풍가도? 등장곡. 등장송? 잠깐만 좀 한 10초만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등장송. 이재명 대한민국. 네, 됐습니다. 꺼주시고요. 노래 신나죠? 이게 이재명 후보가 등장할 때 나오는 곡인데 우리 가사 띄워주실 건가요? 가사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다 맞춰놓고 시작하자. 네. 자, 가사 한번 띄워주고 앞곡 한 10초만 좀 틀어주세요. 화면 보이시죠? 저희가 선거는 축제입니다. 저희가 전쟁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선거는 축제입니다.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즐거운 선거를 치러야 3월 9일 더 축제같이 잘 끝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축제를 위해서 준비를 저희 한 1분만 좀 해봅시다. 자, 가사 보이시죠? 자, 저 곡 한 번만 좀 틀어주세요. 따라 부르겠습니다. 이재명! 조금만 크게. 호일번 이재명. 자, 크게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가사 보면서. 호일번 이재명. 올라와도 돼. 쳐. 올라와. 괜찮아. 쳐요. 자, 두 분 앞으로. 모두가
가사 함께 해보겠습니다. 찬양. 다 같이 따라 불러보세요. 박수 치면서 더 1번 이재명. 자, 동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박수, 박수, 위로. 손을 높이 올리고. 자, 하트. 엄지쳐. 자, 손 위로. 자, 손을 높이 올고. 이재명. 손 높이. 자, 추우니까 같이 움직여요. 다시 한번. 자, 이러면서 후보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블루투스 유대산 다시 한번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시간 보낼 때 제일 좋아요. 자, 요거 이어서 이 곡이 나올 때 사실 따라 부르기 좀 어렵죠. 네, 따라 부르기 어려워서 저하고 같이 다른 곡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재명 좀 박자가 좀 느리죠. 곡은 굉장히 빠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재명 이렇게 따라 부르면 대충 곡과 맞습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자, 다 3창입니다. 자, 이재명 3창 시작하면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재명 3창 시작. 이재명 다시 한번 이재명 한 번 더 이재명 자, 기억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후보님 들어오실 때 저희 같이 곡과 함께 가사도 따라 부르고 제가 삼창 구호 외치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인천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날 줄 몰랐는데 이제 보름이 남았기 때문에 모든 가용 인력들이 총동원돼서 우리 3월 9일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부터 우리 유세단 준비하시는 모든 분께 여러분 한번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고. 자,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유세단장님도 지금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 국민분들 사이에서 저희가 어제 추경을 처리를 했는데 이 추경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희생을 하고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참 많이 부족한데 이런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참조연설을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 연설을 해주실 분입니다. 양재덕 현 사단법인입니다. 실업극복 인천본부장님, 이사장으로 계시는데요. 무대 위로 모시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후보님께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주최 측으로부터 빨리 끝내라고 하는 협박을 받고 짧게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4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되었을 때 전국의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급식을 하는데 급식 단가가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만이 7,000원으로 전격적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급식센터들이 도에다가 시에다가 구에다가 급식 단가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제가 시에다 요구를 했고 구에다 요구를 했는데 전혀 관철이 된 게 없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쓸 때는 많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걸 했단 말이에요. 왜 됐느냐? 이재명 도지사는 어려서 굶으면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해서 대학을 가고 그리고 공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들의 애환을 체험하고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몇 년에 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그냥 검사가 됐어요. 검사, 판사면은 우리하고 서민들하고 계급이 다릅니다. 계급이 달라요. 몇십 년 동안 사람을 죄수를 잡아서 감옥에 놓고 이런 일만 하다가 보니까 수십 년간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죄수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갈 때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두발을 신고 의자에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서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앞에 사람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구두를 신고 의자에 신발을 올려놓을 수 있겠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근로기준법이 5일인데도 그 사람은 6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6일에 120시간이면은 하루에 20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인데 20시간을 일하고 나면은 4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4시간에 잠자고 밥 먹고 똥 싸고 4시간 갖고 되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서민들의 노가다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공장에 다닐 때 철연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노동 현장의 현실을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노동자 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야말로 반드시 대통령으로 보내야 됩니다. 대통령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재동 이사장님. 네, 마이크는 여기 맡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인천 경제 대통령, 우리 민생을 함께 바꿔나갈 유능한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앞으로 한 30여 분 뒤에 이곳에 도착을 합니다. 30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서 같이 찬전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천 골목상점가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장영환님 모시고 여러분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서구 연희동에서 삼겹살 장사, 부대찌개 장사, 통닭 장사를 했었고 노점에서도 한 2년간 굴러먹었던,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상인 입장에서 근본의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오로지 자영업자, 소상인 입장에서만 판단하고 골라보도록 했습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대답을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을 현재의 어려움에서 구해내고 이 나라 경제를 발전시켜서 지금의 경제 10대 대국에서 G7, G5로 이끌어 주실 대통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에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줄 대통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제도를 보완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튼튼한 국방력으로 효과적인 외교를 펼쳐서 이 나라를 전쟁의 공포에서 구원하고 구제하고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실 대통령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여러분들의 대답으로 저희 생각과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중소자영업자들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떡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커 나왔는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그가 성남시장 시절에 재직하면서 중소상인 저소득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할 적에 그놈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지나온 행적을 보고 그리고 그가 그동안 말했던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해서 실의에 빠진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영세 출산자들을 위해서 몸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줬던 점, 이런 점들만 보더라도, 그리고 숫자는 많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은 악성 채권을 구매해서 신용불량자로 몰릴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줬던 점, 그리고 재벌기업을 향해서 소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줬다는 점에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는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그러한 복지정책을 강화했을 때 당시의 정부는 이 모든 일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당시의 언론들도 비난조로 많은 보도를 했었고, 오히려 그렇게 보도된 내용이 우리 같은 사람이 멀리 조그마한 도시 성남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됐었고, 당시 정부도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돈이 남아도는 성남시에 정부가 주는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가의 도둑놈을 없애고 훔쳐먹는 놈을 방지를 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면은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빚을 갚아나가고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분명하게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이 손이 제 맘 같지 않아서 왜 이렇게 떨리나요 이게? 네, 이제 정리 시작해 주시면 돼요. 네,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상대 후보가 했던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대형 복합 쇼핑몰 하나 들었으면은 중소자영업자한테 어떤 일이 미친다는 것을 요즘 유행하는 걸 1도 모르는 후보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갔을 적에 거기 자료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이 하나 생기면은 반경 15km 이내에 3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 업종별로 30%의 매출을,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최고 70%까지의 매출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하나 생기면은 주변의 중소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엉뚱하게 그런 게 생기면은 젊은이들이 모아서 주변 상권이 살아난다는 그야말로 헛소리를 하고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우리 중소자영을 살 것인가, 어느 후보가 우리 중소자영업자를 몰락의 길로 안내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즉 이재명 후보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밖에 이 난국을 타개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영환 연합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인천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합니다. 다시 이재명은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찬조연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인천의 어업인들을 대표해서 나오십니다. 서해 5도 어업인연합회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장태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바뀌었어요? 누구시죠? 박태원님이에요? 같은 데입니까? 박태원. 나한테 장태원으로 왔어? 네, 제가 성함을 받은 게 좀 다르네요. 박태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해오도 평화운동본부 상임대표 박태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릴 때 군인들한테 옷값발로다 조인트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저는 제가 섬이 연평도인데 4살 때 군인들 아저씨들 말을 안 듣는다고 조인트 깔로다 빠져가지고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지금도 와서 이렇게 만지면은 그때 그 옥합발에 맞았던 그 조인트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안보는 평화를 위한 안보가 아니고 오로지 군사 정권에 의해서 주민을 단속하고 관리해오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 빨갱이는 뿌리 난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또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서북도서에 LNL이라 하는 미묘한 선을 하나 놓고 군부가 국방부를 통해서 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해오는 이런 시절이 비일비재했었고, 최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사건,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뼈아픈 사연이 넘어간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대선 후보가 이제 후보님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사드 배치? 안보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만이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지 안보로 국민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이런 구시대적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마 전 세계 통틀어 가지고 LNL이라 하는 미묘한 5개의 섬, 개청, 백령, 소청, 연평, 소연평, 이런 아마 애매모호하고 군사적으로 무력화를 시키고 평화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이런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압박감을 주는 게 서해 5도의 미묘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드를 배치하고 사드 핵이 날라오기 전에 미리 사전 선제 타격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롱하는 한 정치인의 모순된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국가는 국민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통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국민은 정부로부터 많은 세제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는 이 지역은 아직까지도 조업규제라는 60년이 넘은 훈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군이 통치를 하고 해경에다가 어선이 대한민국 바다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수기로다가 뭔가를 써서 해군에 제시를 하면 가고 제시가 안 되고 그냥 통과하면 못 갑니다. 21세기에 모든 어선에다가 안전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걸쳐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군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군부로부터 아직까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어업인으로서 아마 서해 5도에 계시는 우리 모든 어업인들과 인천 앞바다에 조업하시는 모든 어업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맞게끔 개정을 하고 잘못된 것을 다 원상대로 회복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누려야 할 부분들을 그것을 되돌려줘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서해 5도에 계신 분들은 그냥 모르니까 눈 감고 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처럼 평화를 원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이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후보님께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보석 도서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독특하게 군부가 관리 통치하는 것이 서해 5도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을 후보님께서 정권을 잡으시게 되면 또다시 과거가 아닌 현실에 맞는 정치를 해집사하고 부탁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안 하시고 내려오세요. 네. 굉장히 연설을 좀, 네,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안 추우시죠? 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온도가 1도 올라갈 때, 우리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도는 몇 도 정도 올라갔나요? 200도! 야, 이거는 숫자가 안 되고 100 안에서 해주세요. 네. 자, 오늘 한 3도 정도만 올려보죠. 전체적인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네, 선거 분위기 좋아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선거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즐길 준비가 돼 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후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찬조 연설을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경선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바이럴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지난 경선에서 많은 분들, 정말 우리 당의 고배 같은 분들이 경선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원팀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파란색 점퍼를 하나 사주셔서 잘 입고 다니는데,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우리 당의 대선배님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두 이뤄 오시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크게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인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 승리하면 3월 9일 대통령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역대 인천은 항상 바로미터였어요. 인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보니까 남녀노소, 특히 젊은 신세대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 TV 토론 보셨어요? 예, 안철수 후보가 누가 제일 잘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사화됐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나요? 그거 안 봐도 여러분 답 아시잖아요.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진짜 경제는 문외한이시더구만요. 예. 어제 저도 TV 토론하는 걸 자세히 보았는데 뭐 그럴 줄 알았지만 경제는 진짜 모르시는 분이다. 그런데 옛날에 정약용 선생도 그러셨고 공자님도 그러셨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저도 경제가 진짜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특히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경제를 제대로 알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길 수 있는 대통령이 꼭 나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실물 경제를 알아요.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잘 인식하고 계셔서 다른 분들하고 대화가 되는데 한 분은 진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6분의 대통령님들과 함께 국정을 논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어요. 아, 대통령이 유능하면 국민들이 허리를 펼 수 있고 대통령이 무능하면 참으로 어려운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과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지식을 총동원하고 외교를 잘해서 IMF 외환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6분들의 대통령님을 쭉 보면서 급을 따지자면 우리 민주당, 민주진영, 개혁세력 대통령 3분이 확실히 다른 3분과는 차별화가 되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태평성대입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것을 이제 전환기적 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가 전환기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은 유능하고 경험이 있고 난국을 국민과 함께 통합 노력을 통해서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기호 1번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 말씀 들으셨죠? 제가 이재명 후보를 당으로 모시고 또 성남시장에 전략공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어떤지 또 알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직접 경험 안 해보셨잖아요. 국민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재명이 유능하다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닌지 그걸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는 거 계속 보셨죠? 도지사, 시장, 군수도 시험을 봐요. 무슨 얘기냐면 매월 평가를 해요. 이 17개 시도지사 중에 누가 제일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지속적으로 1등 혹은 상위에 랭크됐다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재명 후보는 그의 유능함을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이미 증명을 했어요. 자,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으로 출마할 때, 도지사로 출마할 때 뭘 하죠?
공약을 하죠. 공약이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빌공짜 공약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종로구에서 2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첫 번 4년을 하고 나서 공약 이행률이 86.7%였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출마하면서 제 공약 이행률이 86.7%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종로 구민들이 다시 뽑아주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재명 도지사, 이재명 시장 평균 공약 이행률이 얼마? 95%. 저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저를 이겼죠. 예. 자, 이재명 지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이재명은 대통령으로 후보 출마하면서 한 공약을 제대로 지킬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우리 인천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고요. 또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고 나라 경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외교, 안보, 국방이에요. 외교, 안보, 국방.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아까 우리 시민이 그거 걱정하셨죠?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원래 사드 배치를 누가 결정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우리는 한미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실행을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어디다 할 거냐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그렇게 혼자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거 아니에요. 국가, 국민들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아직 초짜라서 그런 신중함도 사려 깊음도 없었던 거예요. 자, 이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남북 문제 얘기를 하면서 선제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선제 타격.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선제 타격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찬성하십니까? 예, 이것도 깊은 고려 없이 그냥 던진 얘기 같아요. 역시 초짜는 돌이 없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무책임하고 무모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안보 전문가는 만약에 이분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 특히 우리는 북한 핵 문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겨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든지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미국과도 협력을 해서 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식의 윤석열식의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우리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외교 안보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국민이 힘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호 1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우리 인천은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외교 안보 상황, 북한과의 대북 관계, 대중 관계 이런 데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국방력을 제대로 잘 지켜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이재명을 3번만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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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이재명 후보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 세력을 좋아하지 않고 통합 세력을 좋아합니다. 주술 세력이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하는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오시고 계신데,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특권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손잡고 가는 개혁을 지향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이고 통합적이고 상식에 맞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들의 3월 9일 대통령 후보로 압도적인 당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기다리던 이재명 후보님께서 등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준비된 게 있죠. 자, 율동팀도 올라오시고. 오고 계십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전환, 우리 원팀을 위해서 힘차게 뛰고 계시는 정재균 총리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사 보면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을 위해, 자, 손 위로. 자, 손을 높이 들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호 1번. 자, 시민 여러분 함께 외치면서, 자, 오른손 들고, 오른손. 자, 가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기호 1번. 박수! 손머리 위로 박수! 박수! 하트도 한번 날려주세요. 희망찬 내일 위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있잖아.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도 오른손 들고, 오른손 들고, 1번. 이재명! 앞으로 더 앞으로 박수. 자, 손 높이. 함께. 우리가 만들어보자. 자, 다 같이, 헤이! 한 번 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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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나를 위해 외치 자, 이재명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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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Love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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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한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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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민 여러분 함께 외치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자, 같이 손을 오른손 드시고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이재명.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나를 위해 외치자. 하늘 높이 손 높이 같이 박수. 가슴 깊이 간직한 자,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내일 위해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이재명. 자, 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손 들고 모두 같이 이재명. 같이 올라오세요, 의원님들. 제대로 자,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이재명. 앞으로 더 앞으로 제대로 바뀔 세상 우리가 만들어보자. 자,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번 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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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호 1번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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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동북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 인천, 첨단 산업을 대표하는 미래도시 이곳에 이재명 후보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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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이 한번 의원님들과 함께 크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외쳐주세요. 이재명을. 이재명. 자, 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역성을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안 보이죠?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후보님 마이크. 네. 자, 오늘 정세균 총리님 이하 우리 인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많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인천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지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운명이겠죠.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스스로 우리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했습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 2m 다 준비됐죠? 자, 우리 카메라들도 다 준비되셨으면. 반갑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m 간격을 유지했어요. 조금 내려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가워요, 반가워. 일부러 왔습니다, 일부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자, 카메라도 좀 내려가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누가 또 순식간에 사진을 딱 찍었더니 자로 재보니까 2m 안 되네. 1.93m 위반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첫 번째로 열었던 인천 재물포 인천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갈 경제의 핵심 중심 인천 맞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바로 인천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죠? 저기 뉴트로 포차 1970 새마을 포차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뭐 밤 10시까지밖에 영업도 못하고 영업 제한도 심해서 어려운 데다가 사실 너무 경제가 위축돼가지고 서민들 주머니가 비었습니다. 그렇죠? 국가 경제는 커졌다는데 문제는 서민들의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K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K 좋은 뜻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렇게 회복했는데 누군가는 계속 나빠진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한데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죠. 분명히 경제 성장률이 4%나 된다는데 우리들의 삶은 더 나빠진다.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런 겁니다. 저 코인 노래방 어렵겠죠. 저기 보드게임, 오락실, 포켓볼 이런 데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어디에 가면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농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코로나19 때문에 이 방역 백신 주사 맞고 치료받고 이러느라고 사망하신 분들 사진을 쭉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국가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왜 돈 벌어가지고 국가에다 세금을 냅니까? 우리가 왜 우리가 가진 개인적 권한들을 떼가지고 국가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 명령과 제도를 우리가 따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고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19 때 국가가 해야 될 방역의 책임을 우리 서민들, 우리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대신 맡았지 않습니까? 숫자 제한하니까, 시간 제한하니까 다 우리의 피해로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재정 지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야당이 재정 지원하면 국가 부채 올라간다, 빚지면 어떡할래,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니, 청년들에게 미래를 망칠 것이냐, 이렇게 발목을 잡아가지고 정부가 있는 돈만 가지고 쓰려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GDP의 15% 가까이를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까지 한 게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는 어디 갔냐? 그게 다 개인들한테 빚으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빚진 거, 손해본 거, 이거 다 우리가 모두 책임져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민주당은 어제 추경 국힘이 끝까지 발목 잡는 거 이렇게 털어내가면서 열심히
추경 통과시켰지만 그걸로 부족하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저는 당선되는 순간에 2차 추경 또는 긴급 재정 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 확실히 준비해서 기존에 우리 국민들께서 손해봤지만 보상받지 못한 손해 다시 채워드리고 우리 서민들 빚내느라고 지금 만기 다 돼가죠? 그거 연장해야지 당연히. 나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만기 연장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빚진 거 다 정부가 그 채권 인수해가지고 어려운 데는 일부 탕감하고 이자도 탕감하고 필요하면 원금도 탕감하고 안 그러면 다 망해가지고 다 그 길에 나앉을 텐데 그래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 채무 다 정부가 인수해서 채무 조정하고 필요한 만큼 탕감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빚져가지고 지금 신용불량된 분들 많죠? 어려울 때는 더 도와줘야 되는데 더 힘들게 했으니 이것도 신용대사면 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여러분 찬성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 이재명은 위기 극복의 선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래서 명부 빨리 입수해가지고 예방조치해야 되는데 신천지 꽁꽁꽁 숨어가지고 남의 교회 어떻게 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몰래 자꾸 뭐 추수꾼인지 뭔지 해가 자꾸 돌아다니니까 다른 교회까지 다 감염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명부 빨리 확보해가지고 검사하고 격리하고 그 다음에 집회 못하게 막아야죠. 그런데 국가 권력을 가지고도 그런 거 안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 조그만한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과감하게 조사하고 본진 쳐들어가서 명부 구하고 그리고 다 시설 폐쇄하고 교주까지 다 검사 강제로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재명.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도 지금 많이 진화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모기가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다니는 게 보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근데 요즘 안 보여요. 쌩 이래가지고 어디 갔지 안 보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데 어디 방 같은 데 가면 모기가 허연 벽지에 척부대가 탁 때리면 됐는데 요새는 절대로 하얀색이 안 앉아요. 시커먼 데도 숨어 있습니다. 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코로나도 진화했어요. 전에는 산만한 것이 한 번 걸리면 엄청나게 위험했는데 즉 치명률이 높고 대신에 엄청나게 굼떴는데 마치 곰 같았다면 지금은 동작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이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새구멍으로도 막 지나다녀요. 대신에 치명률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 방식을 바꿔야죠. 대응 방식이 뭐냐?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통째 봉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마스크 쓰고 관리하면서 경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감염 백신 맞은 사람들 뭐 9시까지 10시까지 그러지 말고 그냥 12시까지 다녀도 괜찮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신에 중증 환자들 혹시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 의료체계 철저히 갖추고 신속하게 중증 환자 잘 관리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감염률도 낮고 가장 치명률도 낮고 가장 피해가 적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협력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도 마스크 잘 쓰고 방역지침 잘 지키면서 12시까지 하라고 해도 막 감염시키면서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 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역체계도 유연하게 바꾸고 그리고 경제도 살려야죠. 총량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 서민의 삶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자영업자분들 계시죠? 장사 안 되니까 어차피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래서 온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현금 줘가지고 딱 끝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매출을 늘려가지고 매출이 굴러굴러 다니는 게 좋습니까? 인천에 무슨 있죠?
지역 화폐로 현금 주면 그냥 내가 인마이 포켓하고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월세 갚거나 이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매출을 하게 하면 아니 통닭 사 먹으려면 통닭집이 살아야 되고 통닭집이 통닭 팔려면 닭 사야 되고 닭이 닭 팔려면 사료 사서 닭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알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예요. 무식하게 현금 주면은 경제 좋아진다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나라 살림 맡기면 나라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망합니다. 고등학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승수 효과 맞죠? 그래서 우리 지역화폐 소비 쿠폰 대량 발행해가지고 쓰는 국민도 혜택 받고 자영업자들 매출도 늘리고 그리고 자영업자들 앞으로 인건비, 고정비, 월세, 임대료 이런 거 정책 자금 대출했다가 미국, 일본, 영국 다 했던 거예요. PPP 프로그램 정책 자금 대출해주고 고정비 지출은 탕감해주자. 그래서 좀 살게 해주자. 그래서 경제 살리자. 이게 제가 할 일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스마트한 방역 그리고 경제 부스터샷 이재명이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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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인천은 평화가 중요한 도시죠. 평화가 곧 밥입니다. 여러분 경제 제가 어제 토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못 알아듣더군요. 진짜 못 알아듣더군요. 국가에 예를 들면 인프라 투자 예를 들어 다리를 넣고 항만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백기를 늘리고 이거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 사람들 교육시키려면 교육혁신하는데 돈 들어야 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세 번째 기초과학 기술 투자해야 된다. 기업들이 돈 안 되는 거 할 리가 없지 않냐. 첨단 과학기술 투자 돈은 되지만 가능성이 적어서 못하지 않냐.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거 막 해주고 규제 합리화하면 기업들이 신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유로움 그리고 예측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경제는 안정적이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뭐 사드 배치하니 뭐 선제 타격하니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왜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안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지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거하고 기업 활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실력은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경제가 망가진다. 브라질에서 보셨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무너진 민주주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치는가? 이 남미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바로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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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정 대한민국의 경제적 문제 중에 가장 큰 거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이 대치하면서 군사 갈등이 고조되면 외국 자본 철수합니다. 외국에 돈 빌리면 이자 더 달라 그래요. 여러분 평화가 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자기 표 얻겠다고 안보 포퓰리즘 이거 옛날 북풍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총풍하고 똑같잖아요. 신형 총풍입니까? 여러분 내가 표를 얻자고 국민들의 경제를 삶을 망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부적격입니다. 부적격. 그래서 여러분 인천 특히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가장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맞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갈 것이고 평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안정된 평화적인 한반도 이재명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여기 안상수라는 분 계신 곳이에요. 그분 꽤 유명한 분이시던데 최근에 아주 훌륭한 그러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한 번 하셨더군요. 좌파 문화인들을 거시기 해버리겠다고. 뭐랄더라 좌파 정치, 좌파 문화인? 여러분 문화는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죠.
문화가 아주 강한 나라 만들고 싶다. 문화 강국, 문화가 높은 나라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문화 지원을 대대적으로 했고 그 씨가 지금 발화돼서 세계를 제패하는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문화에 대해서 제지하고 검열하고 막겠다고요? 편갈라가지고 억압하겠다고요? 이렇게 되면 문화 강국 물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문화, 평화, 개혁, 통합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분열 안 됩니다. 보복 안 됩니다. 비민주적인 전횡 안 됩니다. 미래로 가야죠. 미래로 갈 사람,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서 성장과 기회를 국민에게 줄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2000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미래는 예를 들면 3월 9일의 선택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입니까?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뭐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선택, 이재명 선택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퇴행이냐 전진이냐로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만들어낸 작은 성과들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저를 이 자리까지 끌어와 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제가 갈 길을 우리 국민들이 정해주고 끌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천심이고 민심이고 국민의 집단 지성이라고 믿고 제가 갈 길을 여러분의 약속했던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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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기회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들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는 상식적인 나라 우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부족해서 편을 갈라 싸우고 남녀가 남북으로 또 지방과 수도 나눠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참담한 현실을 만든 것이 누굽니까? 우리 기성세대 아닙니까? 공정성 문제를 외면하고 각자의 성공에만 집착해온 결과 외형은 커졌는데 결국 기회는 줄어들고 저성장이 왔지 않습니까? 이 불공정과 불공평, 격차, 양극화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건 결국 우리 기성세대, 정치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동원해야 됩니다. 네 편, 내 편 가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통합의 정신, 통합의 정부, 국민 내각을 통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쓰고 모든 세력과 손을 잡아서 국민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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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의지에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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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자, 여러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천시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미래를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9일은 인천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축제장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재명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대한민국 힘찬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서행식을 서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에 내일을 더욱 키우겠다는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인천 시민들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를 좀 해주시죠.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있자면 자, 같이 좀 즐기는 사이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있자면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이재명! 1번 이재명!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있자면 더 나은 내일 자, 손 높이 들고 같이 외쳐주세요. 이재명! 제대로 된 세상 위해 우리 같이 부르자 기호 1번! 나를 위해 외치자 자, 손 높이 들고 같이 하면서! 뜨겁게 가슴 깊이 간직한 희망찬 내일 위해 다 같이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있자면 자, 이재명 후보께서 서약자분께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서약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호선과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교통혁명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 여러분, 이재명은 네, 두 번째 공약과기 바이오, 항공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제2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함께 서약을 하셨습니다. 자, 서약하신 분들 같이 서서 함께 앞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외치자 자, 음악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앞에들 같이 보시고, 네, 정면을 향해 서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모두 위해 네, 자리를 정돈하고, 더 나은 내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있자 자, 두 번째 서해 5도를 끼고 있는 도시, 우리 북과 가장 인접해 있는 도시, 인천입니다. 보수 정권이던 시절에 연평도 포격 후에 주민의 집단 이주를 막고 사실상 방패막이로 생각하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자,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군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을 통해서 평화가 생존이란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연평도 주민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아까 연설을 해주셨던 박태원 서해 5도 평화운동본부의 상임위 대표십니다. 자, 우리 후보님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결혼식 하면은 생각나는 게 부케죠. 자, 이 시대의 주인 청년들이 준비한 청년 정책을 전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자, 후보님 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부케 받는 거 많이 보셨죠? 네, 부케 받는 걸 많이 들었는데, 자, 신부가 던지는 부케를 받는 사람들은 기한 안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염원과 바람을 담은 공약 부케를 던지고 받을 텐데, 하나 둘 셋에 던져야 돼요. 하나 둘 셋에 던지고 너무 높이 던지면 안 되고 고개를 살짝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자, 고개를 살짝, 그렇죠. 그래, 전달하듯이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세게 던지면 안 됩니다. 자, 후보자님 부케를 잡으시면은 또 부케 받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자, 청년 공약 부케를 받고 임기 내에 이것을 꼭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부케를 던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부케를
요구하던 후보님의 말씀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를 다니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시군 구별 공약을 저희가 다 발표한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거 꼭 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부적인 공약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너무 연설 시간 길어지니까 그만해라. 제가 목도 아프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이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기회 부족이고 기회 부족의 모든 고통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뭐 한 자리씩 조금씩 차지했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진입을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특히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집이 없잖아요. 집이. 예. 그래서 집 주거 안정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맞는 1인 가구용 또는 2인 가구용 주거를 대량으로 저희가 공급하려고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LTV도 풀고 또 생애 최초로 집 살면 좀 도움도 좀 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주거 안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 환경 개선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참 어제도 보니까 남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그러면서 뭐 집단적 뭐라고 하는데 그건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라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예, 뭐 제가 잘 모르는 거겠죠 아마. 그런데 이 성차별을 포함한 또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또 육아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들의 문제. 제가 육아 문제에서 육아휴직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생각났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그 남자들은 잘 못 써요. 눈치 보느라고. 맞아요. 잘릴까 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용 효율을 높여야 된다. 그런 정책 방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가 반드시 일정 비율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당을 해가지고 안 쓰면 없어져 버리게. 자동 등록해가지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가게. 이런 제도를 저희가 만들고 있다. 그 외에도 육아 환경은 정말로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교육 환경도 그러고. 이게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확대. 이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일자리 없는 걸 갑자기 만든다고 만들어집니까? 결국은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에게서 나오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롭게 산업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회에 적응하고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게 해가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창업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대적으로 인프라, 교육, R&D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기업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도 혹여라도 이 작은 둥지 안에서 누군가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 참혹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은 그래도 최소한 공정하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건 저희도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후보님을 부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유세단 올라오시고요. 이재명 후보께 마지막까지 힘내서 일하고 큰 박수와 연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자, 인천 시민 여러분 함께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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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